있어요? 방문이 이름이 방문이야. 자, 소설이죠? 네. 아까 했었지. 전이 원래는 뭐였다고? 원래 인물 이 문술. 중심의 교술. 교술가는. 전기문, 위인전, 알겠니? 네. 실존 인물 갖고 쓰는 거였다고 원래는. 네. 근데 지금 뭐 했어? 이제는 소설. 꾸며서 쓴 겁니다. 그치? 소설이에요. 한문으로 쓴 소설이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 이 진실된 인간형 방문이가 이거야. 진실된 인간. 그치? 네. 근데 이 바람직한 인간형 요게 자, 새로운 인물 유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전형적이지 않아. 왜냐면 옛날에 고전 소설은 주인공이 다 어때? 잘생기고 능력 그래, 그걸 뭐라 그래요? 초현실 이런 거. 전형적인 고전의 주인공은 어떤 성격? 똑똑하고 잘생기고 집안 좋고 뭐 능력 있고 뭐 이런 거 뭐라 그래? 기범. 제자 가인 형. 제자가 뭐 기본부터 다 포함해서 뛰어나고 똑똑하고 막 이렇게 잘생기고 뭐 착하고 뭐라고 한다고 제자가인 형 인물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어딜보다 똑같아요. 그래서 전형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방문이는 거지야. 아 정말 거지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 거지를 오히려 진실된 인간으로 제시했으니까. 그치? 새로운 인물 유형을 쓴 거고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소설인데 교술 전에서 넘어온 지 얼마 안 되거든 지금. 그래서 갈래는 한문 소설이지만 형식은 어떤 형식을 썼어? 교술 갈래, 수필 종류의 전의 형식을 썼어요. 그래서 소설과 교술의 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허구성 빼고 어차피 이거 다 지어낸 거니까 허구성 당연히 맞죠? 형식상 차이는 뭐예요? 소설은 사건이 어때요? 인과성이 강합니다. 교술의 전은 인과성이 약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앞부분은 인과성이 있어. 이렇게 갖고 비어서 이렇게 해갖고 이 사건 때문에 집주인한테 들어가고 그래서 집주인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이렇게 그치? 요까지는 인과성이 있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결말 부분부터 요 아래로는 인과성이 없어요. 그래서 뭐야 이걸 사건을 나열했다, 열거벗었다고 해요. 사건을 나열하는 게 수필 전, 교술 갈래 전의 특징이라고 해요. 생각해봐, 너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쭉 짧게 쓸 거야. 뭐 그 사람 15살 때 무슨 일을 했고 호랑이를 맨손으로 들여다갖고 20살 때 그치? 산장 나와갖고 코끼리를 그죠? 발차기로 그냥 날려버렸고 뭐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면 호랑이 때려잡은 거랑 코끼리 발차기 날려버린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없습니다. 같은 사람이 한 일일 뿐이지 그 두 사건은 인과적으로 관련이 안 되죠. 그치? 요렇게 그냥 쭉 사건을 나열하는 게 그게 옛날에 위인전의 특징이었다고. 전기문의 특징. 알겠니? 그래서 얘도 보면 여기서부터는 인과성이 없이 나와요. 그냥 일화들. 알겠니? 짤막짤막한 일화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인과성 없는 사건을 뭐라고 부른다고? 일화라고 부른다고. 일화. 이 사건 일화. 하나짜리 이야기. 딴 거랑 연결 안 되는 이야기. 그래서 뭐라 그래? 일화. 한 개짜리 이야기니까. 알겠니? 오케이? 뒷부분은 일화가 나열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죠? 자, 다시 앞으로 올라와서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여러 일화. 여러 일화라는 얘기는 인과성이 없는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자, 그다음에 당대 현실을 풍자하는 당대 어떤 현실? 위선적인 양반들, 또 허례허식 이런 거에 치우친 양반들의 현실을 풍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들은 지들이 더 점잖고 더 훌륭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오히려 광문이보다 못한 인간이 많거든. 그렇죠? 그걸 풍자하는데 이게 강하진 않아. 이 소설은. 실제로 여기는 부자도 착한 사람 나오고 착한 사람이 더 많이 나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만. 자 봅시다. 광문이라는 자는 거지였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신분이 낮은 거지가 주인공이라는 점이 뭐야? 새로운 인물형.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문학의 역사에서 특이한 점, 좀 가치 있는 점에서 문학의 역사, 줄여서 문학사적 의 이렇게 할 거예요. 문학사적 의. 내가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잘생기고 똑똑한 애만 주인공을 삼았었거든. 자, 일찍이 종로, 저기 서울 종로, 종가. 거기 저작거리에서 시내에서 빌어먹고 사는데 거지 아이들이 강문이를 추대하여 패거리에 우두머리로 삼고 소굴을 지키게 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진 사건이랑 이렇게 연결돼요. 복선이니까 그치? 네. 그러니까 여기 앞부분은 인과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싹 다. 알겠니? 그냥 그렇고 하루는 그치? 자 이렇게 해서 하루가 딱 나오면 뭐가 시작이야? 사건 시작이에요. 그치? 우리가 야 나는 매일같이 학교에 가는 게 힘들었다. 또는 나는 매일같이 7시면은 눈을 떠가지고서 5분 만에 씻고 밥도 안 먹고 학교 가기 바빴다. 뭐 이렇게 썼어. 매일같이 한 건데 이거 사건이라고 한다? 아니야. 이건 상황이나 처지야. 사건은 그치? 어느 날 딱 그 시간대 그 장소에서 한 번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그러는 거지.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온다고. 하루는 어느 날 이렇게 하면 딱 그날 일어났어요 하니까 사건이 되는 거야. 이게 이런 거는 그냥 사건 시작을 암시하는 거. 근데 하필 그날 이래요. 근데 날이 차고 눈이 내려요. 그럼 무슨 일이 생겨? 안 좋은 거. 추워요. 꼭 안 좋은 일이 생겨? 추워요. 그냥 춥고 눈 내리는데 이거는 생긴 거잖아. 추운 게. 아, 이게 생길 게 아니고 이게 아하. 생겨서 추운 건 이제 추우면 어디 봐요? 멀어요. 아니 춥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거 생기냐고. 에너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래. 추운데 그게 가다가 보니까 저기 버스 정류장에 어떤 예쁜 아가씨가 이렇게 추위에 바들바들 떨고 있어. 그래서 따뜻한 커피 하나 탁 쥐어주면서 이거 드시면서 가세요. 아, 한결이가 1학년 때 많이 본. 갑자기 뭐 이상 좀. 그러니까 여기서 비극적 사건하고 관련돼 있다 또는 비극적 사건을 암시한다. 왜 이렇게 쓴 거야? 뒤에가 그냥 뒤에 나오니까 비극적인 사건이 나오니까 그냥 내가 죽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거지 아이들이 다 함께 빌러 구걸하러 나가고 그중 한 아이만 병들어서 따라가지 못했는데 애가 숨을 몰아쉬는데 차량에 광문이 너무도 불쌍해서 자 이런 것만 잘 챙기세요. 광문 인물의 성격만. 네. 광문자전은 학교 선생님들이 아주 자주 내는 소설이야. 좀 신경써서 공부해라. 네. 그리고 따뜻한 마음씨 연민. 그죠? 그래가지고서 몸소 나가서 밥을 빌었대. 거지대장인데 자기 부하 아이를 위해서 추운데 나가서 구걸도 해갖고 오는 거야. 그죠? 그래, 따뜻한 마음씨. 근데 아이는 벌써 죽어있대.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거지 애들 나머지 애들 돌아와서는 광문이가 그 애를 죽였다고 의심하여 다 함께 광문을 두들겨 쫓아냈대. 이게 대장인데 좀 웃기죠? 네. 쌤, 추대한다는 게 안 좋게 돼. 윗사람 추대는 윗사람을 이렇게 왕이 취급해준다. 추천하는 거 추천. 추하게 되네. 추천. 추대가요? 자기 윗사람으로 추천하는 게 추대야. 그래요? 자기 윗사람을 올려놓는 거. 아, 그러니까 남의 집단. 그러니까 저 동네에 배장할 만한 사람 누구 없어요. 내가 이 사람 알려줄게. 이 사람 시키면 좋을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건 추천이고
내 대장으로 내 나보다 높은 사람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게 추대라고. 추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이 맞아 안 맞아? 자기들 추대해놓고 대장으로 해놓고 대장을 들려서 쫓아낸다고. 안 맞아요. 이게 네. 어? 인과관계가 무슨 거야 이게? 아니야, 이거는 저거 막 이거는 안중엽니다. 고전 소설의 한계예요.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게 나오거든. 고전 소설들은. 그래서 그냥 이런 거는 그냥 대충 넘어가세요, 알겠니? 네. 학교생들도 이런 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자, 하여튼 그렇고 어쨌든 두들겨펴서 쫓아냈어요. 광문이 도망갔죠? 그렇지? 어느 마을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도망친 겁니다, 정말로. 엉금엉금 기어서 피해가다가 자, 남의 집으로 들어갔죠? 그 집 개를 놀라게 했습니다. 주인은 광문이를 잡아다 꽁꽁 묶었죠. 당연하지, 밤에. 처음 보는 애가 자기 집으로 기어 들어오면. 이제 일단은 무슨 소리 태도죠? 네. 광문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온 것이지 도망친 거야. 도적질을 하러 온 것은 아닙니다. 믿지 못하신다면 내일 아침에 저작거리에 나가서 알아보세요. 그랬더니 자, 집주인은 일단은 믿어 안 믿어? 믿어요. 믿어요. 아닌 것을 알았어. 자, 그럼 집주인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얘들아. 그래서 확인을 했어 안 했어? 아니죠. 안 하고 풀어줬어. 풀어주고 나서 그 후에 알게 되는.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치? 그 후에 확인할 때도 확인하려는 의도는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있었어. 그치? 네. 의도는 있었어요. 따라가 봤더니 진짜로 그지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치? 네. 심지어 광문이는 어떻게 다리 속에 숨어 있다가 그죠? 떨어진 거적대기로 그 시체를 싸서 가만히 짊어지고 갔대. 그치? 여기서 보면 광문이가 떨어진 거적을 낡은 거적이라는 뜻이야. 땅에 떨어진 게 아니고 무더기가 된 거적대기. 그걸 달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시체 쌀. 시체 쌀라고. 그죠? 자, 우리 사람 시체를 대하는 태도는 뭐랑 관련돼 있다고 그랬어? 성격. 유교. 인간다움하고 관련돼 있다고 했어요. 시체를 함부로 버리거나 무시하면 비인간적. 그지? 저렇게 무덤에 묻어주면 인간적. 그래서 이 아이들이 시체를 야, 지들이 화내고 막 이럴 때는 던지고 다리도 던져버리는데 이건 뭐야? 오히려 비인간. 비인간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부자가 나쁘고 이러지 않아 이 소설은. 비인간적이고요. 떨어진 거적대기로 시체를 싸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죠. 이거는 광문의 인간적인 면모 이렇게 할 거고. 그래서 뭐 안타까운 심정, 의로운 성격, 인간다운 면모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오케이? 그리고 중얼거리는 건 축원하는 거야. 축원. 저승이 좋은 대로 가라고. 기원하는 걸 축원한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에 집주인이 광문을 붙들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그 전에 한 일과 어제 그렇게 그 상황까지 하나씩 하고 있대. 그래서 집주인은 광문을 의롭게 여겼어요. 내심 속으로. 선생님은 치사하게 이런 거 잘 챙겨야 되지. 의롭게 여겨서. 자, 그러면 광문의 능력을 평가한 거야? 네. 내적. 아니죠. 광문의 내면, 인품을 평가한 거지. 데리고 집에 돌아와 의복을 주며 후히 너그럽게 이렇게 대우를 잘 해줬대요. 그러면서 마침내 광문을 약국을 운영하는 어떤 부자에게 선거하여서 고용인으로 삼게 하였답니다. 오케이? 집주인도 그렇고 부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여기 중요한 게는 뭐 나오냐면 약국 부자가
살짝 의심을 해요. 돈 훔쳤다고. 근데 그래도 아무 증거도 없이 아무리 아랫사람이지만 증거도 없이 함부로 의심하면 안 된다고 해서 조용히 있다고 계속 봐. 있는데 나중에 조카가 와가지고 돈 가져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문이 의심했던 거를 사과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도 착한 사람이야. 사실 내가 광문인데 뭐라고 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광문이는 몰라. 근데 마음속으로만 의심했다고 가서 사과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자도 다 착한 사람이야. 알겠니? 네. 자, 그러고 나서 광문이 길을 가다가 싸우는 사람 만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나열이야 나열. 광문이 어떤 성격인지만 각 장면별로 싸우는 사람 만나면 그도 역시 옷을 홀랑 벗고 싸움판에 뛰어들어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했대. 그래서 온 저자 사람들이 다 웃어대고 싸우던 자도 웃음이 터져서 어느새 싸움을 끌고 가버렸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광문이의 성격. 자기 희생적. 희생, 뭐 그렇죠. 희생도 하긴 한 거죠. 자기가 바보 신용했으니까. 적극적. 적극적이고 특히 내 일이 아니라 어디에 남의 일에. 남의 일에 개입해요. 그치? 네. 자, 이타적이고 그리고 제일 웃긴 건, 제일 특이한 건 재치 있어요. 싸움을 말릴 때 이렇게 웃기게 해서, 그치? 에어컨 보시. 싸움을 때 이렇게 웃기게 해서 자연스럽게 싸움이 끝나게 하죠? 네. 재치 있어. 머리도 좋아요. 그 다음에 나이 40이 넘어서도 머리를 닦고 다닐 때 옛날에는 미혼, 결혼 안 하면 이렇게 했대요. 또. 그래서 남들이 장가가라고 권하면 잘생긴 얼굴은 누구나 좋아하는 법이다. 남녀 평등의식. 여자도 잘생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겠지. 나 같은 놈이랑 결혼하고 싶겠냐, 그치? 그래서 여자라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게 나는 본래 못생겨서 아예 용모를 꾸밀 생각을 하지 않는다. 무슨 뜻이야? 결혼할 마음이 없다. 그래서 거절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남들이 집을 가지라고 권하면 나는 부모 형제 처자도 없는데 집을 가져 무엇하리. 그러죠? 욕심이 없죠? 안분지죠 합니다. 마음이 부자야. 서울 안에 집이 8만 집이나 됐대. 나 죽을 때까지 매일같이 새로운 집에 가서 아빠가 자도 나는 평생 못 잘 거야. 그렇게 집이 있으면 뭐해? 너도 나 충분해.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안 빈다 또 안 분지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안에 있는 명기 이름난 기생들이 아무리 곱고 아름다워도 광문이가 성원해 주지 않으면 그 값이 한 푼어치도 못 나갔대. 무슨 뜻이야? 잘 나갔다. 광문이의 사람 보는 안목이 뛰어났대. 그리고 그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어. 인정받았대. 그러니까 광문이가 저 집 기생은 저 누구는 되게 괜찮더라 라고 인정을 해줘야 사람들이 진짜로 괜찮구나 라고 인정해 주겠다고. 알겠니? 그만큼 광문이 사람 보는 안목을 다른 사람들이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곱고 아름다워도 라고 했지? 네. 광문이는 외모만 잘 보는 거야? 전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지? 내면을 잘 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사람 내면을 보는 안목이 뛰어나다고. 그러면서 또 일화 예전에 궁중에 우리마 각 전의 별감 부마도기의 청지기들 나름 뭐인 거야 얘네들 높은 아니야 다 높은 거 아니다. 우리마가 뭔데? 군인들이야 군인들.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경비대 청와대 근처 지키는 부대가 있거든. 뭐 그런 거. 이게 물론 옛날에 이런 거 권력이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실제로 지위가 그렇게 높은 거야? 아니. 그다음에 부마도기 사위. 사위 정도는 높은 거긴 한데 사실 실권은 없는 겁니다. 왕의 사위 졸라 싫어했어 옛날에.
만약에 왕이 자기 공주 딸내미 결혼시킬 때가 돼가지고서 사위감 찾는다 그러잖아. 그럼 남자들이 잽싸게 아무나 붙잡아서 일단 최대한 빨리 결혼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임금의 사위가 되면 벼슬자리에 못 나가거든. 네. 그리고 임금의 사위가 됐어. 야 보통은 그래 뭐 옛날 그 분위기상 바람 좀 한 번씩 펴도 돼 안 돼? 되죠. 되죠? 네. 됩니다. 되게 좋아하는 것 같지? 하여튼 문제는 됩니다. 남자가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부인이 옆에서 막 화내면 어떻게 해? 이혼. 너 집에 갈래? 이렇게 하면 돼. 포개카. 또 트위터에 올라오고. 너도 그거 트위치에 올라와. 와, 안 된다. 그렇죠. 이게 그냥 옛날에는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여자가 질투하는 게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7가지 죄 중에 하나였거든. 네. 물론 이제 그렇다고 남자들이 다 이렇게 보내진 않았겠지만 네. 이 시대. 하여튼 어쨌든 그런 시대였다고. 근데 마누라가 공주야. 너 지금 가. 어디로 가? 왕. 왕궁으로 가. 누가 물어봐? 아빠가 물어보겠지. 너 왜 왔냐 이렇게. 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공주의 사위가 되면 딴 남자들처럼 마음대로 막 이렇게 달리는 것도 좀 힘들어져요. 눈치 보인다고. 네네. 그래서 실제로 자기 부인한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주마마라고 호칭했어야 됐어요. 어쨌든 공주는 공주니까. 네네. 시어머니도 자기 며느리한테 그렇게 해줘야 돼.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냥 며느리 들으면 야! 이렇게 되는 걸 이제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별로 좋은 자리 아니라고 사실은. 네. 개급발이야 개급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그런 거야. 청직이 양반 집에서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양반이랑 친한 사람들이 청지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인 중에서는 우두머리 같은 겁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양반의 권력을 등에 업고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신분은 있지만 신분은 또 낮아 얘네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뭐냐면 애매한 애들이야. 다 애매한 애들. 권력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니라고 하기에도 뭐한 애들. 알겠니? 네. 그래서 자 이런 애들이 옷소매를 늘어뜨리고 이게 풍자예요. 뭐 약간 희생적인. 네네. 실제로 아주 떵떵거릴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얘네들이 옷소매 늘어뜨리는 거야. 명품 몸에 두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과시하는 거야, 과시. 그래서 얘네들이 그죠? 실권은 어느 얘가 살짝 실권 같은 거 있으니까 돈은 이제 있을 거 아니야 다들, 그지? 그래서 사실 이거 봐봐. 부마도 이 사위도 아니에요. 사위들 기생 함부로 찾아주면 안 된다고. 사위가 찾아간 게 아니라 사위의 청지기. 그래, 청지기가 찾아간 거야. 네. 의. 사위의 청지기. 각 전 궁궐의 별감도 네. 그 궁궐에서는 하위직인데 그래도 여기 그 궁궐의 주인인 왕족들이랑 친하니까 청지기랑 비슷한 겁니다. 이거. 네. 네. 그래서 얘네들이 다 아주 높은 벼슬자리도 아니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사회를 풍자하는 거라고 알겠니? 네. 옷소매 길게 이렇게 하고 진짜로 이렇게 서 있으면 이 소매가 거의 발목까지 왔대. 그래갖고 나 돈 많아. 나 옷감 이렇게 팡팡 잘라갖고 쓸 수 있어. 이지를 하는 거예요. 서양도 마찬가지로 서양 레이스 그래서 다른 거야. 레이스. 뭐 꼬불꼬불 레이스 몰라? 치마 이렇게 주름 있는 거. 그래 그 주름이 레이스 꼬불꼬불. 그거 그 남자들도 다 달린다면서. 와. 나는 옷감을 이렇게 팡팡팡 쓸 수 있어. 나 부자야. 이걸 과시하느라고. 자, 그래서 운심이 찾아갔어. 운심이 유명한 기생 대청마루에서 큰 마루에서 술자리를 벌이고 검은고 타고 운심더러 춤을 추라고 재촉해도 운심은 선뜻 추질 않죠. 고고한 성격. 이래 되는 거.
기생이 분주스를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옛날에 기생은 전문직이라고. 전문 예능이라고. 그래도 얘 아이고. 카리나급이야. 아이고. 아. 네네. 와 옛날 좋다. 뭐 실권은 없지만, 그죠? 옛날 좋다. 실권은 없지만,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그죠? 그리고, 아씨, 아, 뭐라 죽여!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아쉬운 놈이 그냥, 아, 왜 그래, 윤심이. 이렇게 하지. 아. 자존심 높은 성격이라고 해라. 알겠니? 네. 실제로 옛날에 기생들은 이런 기생들이 꽤 많았어요. 뭐 황진이 같은 경우도 양반들이 쌀 수십 가마씩 싸들고 다니면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차 한 잔만 마시자고 막. 근데 황진이가 다 거절하고 막 그랬다는 일을 하고 있고. 하여튼 그리고 이제 그러면 몸값이 더 올라가지. 튕겨내면은. 그렇지 튕겨. 아, 야 쟤는 진짜 와 이번에 무슨 왕족이 찾아갔는데도 거절했다더라. 그럼 이제 나를 한번 만나주면 어때? 소문 쫙 나는 거야. 야 황진이가 나 만나줬대더라. 그치? 그러니까 이제 더 목매를 하는 거야. 뭐 어쨌든 간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운심은 일부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운심이 고고한 성격, 자존심이 세요. 알겠니? 네. 자 근데 광문이가 밤에 그 집으로 가서 대청 아래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자리에 들어가서 스스로 상좌 윗사람이 앉는 자리에 앉아. 그죠? 해진 다 떨어진 옷을 입었지만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꺼리낌이 조금 더 없어요. 의기양양. 그치? 그래서 일부러 뭐해? 취한 척 연기를 합니다. 알겠니?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굴빛이 어때요? 변했어. 그치? 하얗게 질리는 거지. 저렇게 뭐야 이렇게. 또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황당해야 하고 놀란 겁니다. 지금. 알겠니? 관문이가 더욱 앞으로 나가 무릎을 치며 곡조에 맞춰 노프랑나지라 콧노래를 부르자. 운심이가 곧바로 일어나가지고서 이렇게. 그치? 자, 그래서 운심이가 외모나 또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외면보다 내면의 가치를 중시한다. 운심이는 강문이를 안 보고 강문이 인품이 훌륭하다는 걸 그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준 겁니다. 알겠니? 네. 근데 그 덕분에 거기서 모두 즐겁게 놀았대. 이것도 관문의 재치입니다,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갔는데 운신가 끝까지 거절하면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야 하고 나중에 해코지 할 수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좋게 좋게 해결하면 좋은 거거든. 광문이가 그 계기를 만들어준 거예요. 네네. 운심이도 자연스럽게 춤출 수 있게. 그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거기 꼈는데 자기 덕분에 좀 운심이가 춤춘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인정받는 거고. 그리고 술 먹으러 온 사람들도 즐겁고. 그치? 그래서 두루두루 다 좋게 해결해 준 거라고 이게 사실은.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네. 그렇고 여기서는 운심이도 성격이 이렇다는 거. 네네. 그거 하나만 중요해요. 됐죠? 네. 광문이가 어떤 사람인지만 그치?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하나 플러스해서 재치 있다고. 여기 자유분방한 삶은 요 부분에서 자유분방이라고 할 거예요. 나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자는 게 더 좋아.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자는 게 좋아 해가지고서 자유분방한 거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오케이? 됐죠?